네, 반갑습니다. 코인스크입니다. 최근 장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도 또 변동을 한 번씩 크게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시황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15분봉을 한번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 빔이 있었죠. 요 빔이 있었고,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 중 하나가 이제 US 뱅크 페일리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 흐름들 나오고, 뭐 이란에서는 뭐 폭동 일어나고 경기가 무너져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 조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이 페일리어 나오고 있거든요. 뱅크가 꽤나 유명한, 이게 뭐 오픈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브랜드가 오픈된 건 아닌데 꽤나 유명한 은행이 파산 썰이 돌고 있습니다. 1월 안에 파산할 거다. 뭐 과거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사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컸던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미국이 여전히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와서 다행이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고 이슈가, 그런 상황에서 거시 경제가 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런 변동성을 한 번에, 뭐 최근에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금 다시 매입 들어가고 이럴 때 뭐 조금 반등해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길게 4시간 보고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막 썩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반등을 한번 줘도 이게 장이 좋다고 느껴질 때는 이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결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더라도 힘이 강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단기적인 시세 폭등은 나오죠. 단기적인 시세 급등은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급락, 나오는 순간 급락, 나오는 순간 급락, 나오는 순간 급락, 나오는 순간 급락이에요. 이게 힘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세력 입장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은 결국 상승이야 나오거든요. 상승이라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바로 털고 바로 털고 바로 털고, 뭔가 좀 바로 털어야 될 것 같은 세력의 의도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쉽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박스권을 잘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코인스쿨 맵팩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변동 주기 전에 미리 상승으로 이미 익절 컷 다 찍었죠. 그 뒤에 또 이미 빔이 뜨고 나서도 시그널이 떴는데도 또 익절 컷을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코인스쿨 맵팩은 수급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뭐 시세 전에 뜨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세 후에 떠서도 다음 파동을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들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시그널들은 다 거의 99.9%가 가격 데이터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급등 때 이게 시그널이 뜹니다. 실제 매매는 불가능하죠. 실제 매매는 이때 시그널이 뜨면, 뭐 제 것도 이때 시그널이 뜰 수도 있어요. 저희 팀 것도. 근데 여기서 뜨고 나서는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여기서 밀어 올리고 나서 이때 떴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때 들어갔어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그널은 가격 그 변동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맞춘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코인스쿨 맵팩은 뭐 100%냐? 뭐 비교적 확률은 높지만 100%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런 변동 때만 시그널이 뜨는 그런 지표로는 뭐 여러분들이 현혹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도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급이 딱 들어와서 상승 시그널의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뭐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히나 대시세를 먹는 데는 이 웹팩만한 게 없다. 어차피 여러분들 트레이딩은 대시세, 내가 수익의 쿠션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 때 홀딩이 가능하거든요. 딱 그 변곡점 잡아서 먹는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수익이 뭐 플러스 10%든 20%든 내 그 미체결 상태에서 포지셔닝 상태에서 플러스가 떠 있어야 내가 홀딩의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들이 도달했을 때 매도를 분할로 가져가야지만이 이런 대시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코인스쿨 맵팩은 좋은 게 뭐다?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뜨고 나서 오더북이 손절 대비해서 여기 손절 대비해서 익절을 항상 크게 잡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하기가 좋고, 지금은 진짜 매매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다시피 저항벽과 이 지지 라인들이 너무 두터워요. 지금 이 라인들에서 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쌓여있는 시체들은 이걸 뚫었을 때 날아가는 거고, 이걸 이탈했을 때는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게 겹겹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30분 봉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지 라인이 걸쳐져 있고 시그널 나왔고 플러스 수급 돌았습니다. 그러면 요런 자리가 30분 봉에서 어느 정도 중기적인 방향성이 쓰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1분 봉에서는 지금은 어때요? 딱 그 손절 컷 찍고 그 익절 컷 딱 터치했습니다. 1분 봉에서. 그럼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또 다시 노란색 저항대가 걸리죠. 하지만 아직 그 매수 시그널이 뜨진 않았어요. 매수 시그널 요런 게 떠줘야 되고, 지금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대가 많이 걸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 시그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중기 방향성이 섰으니까 그 관점 내에서는 그래도 상승 시그널을 맞춰서 저항대에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1분 봉에서도 이제 30분 봉이 저렇게 서 있는 거 봤을 때 뭐 요런 자리를 비교적 들어간다면 상승해서 들어가면 더 유리하겠죠. 여기도 들어갔으면 유리했겠지만은 바로 그 하락 시그널로 바뀌었으니까 좀 짧게 손절해야겠죠. 왜냐면 하락 시그널로 바뀌었는데 내가 홀딩할 이유는 없죠. 그 손절가 찍을 때까지, 뭐 손절가 찍을 때까지 홀딩해도 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지간하면은 하락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지금 30분 봉이 지금 정확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는 들어갔어도 바로 저항에 걸려서 큰 재미는 못 보는 거죠. 저항대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돌파가.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익절 컷 무난하게 찍었을 것 같고요. 찍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그 하락 시그널이지만은 그래도 하락에 대한 폭이 크진 않죠. 그러니까 중기적인 방향성을 내가 딱 세워놓고 딱 상승 시그널이라는 확신이 들면 상승만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만. 여기는 어때요? 이런 정도면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무난하게 목표가 터치하죠. 지금 1분 봉입니다. 1분 봉.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널 떴고 여기 위에 저항대 딱 걸리면서 바로 또 추락하면서 나왔고, 근데 뭐 지금 여기서는 30분 봉이 여전히 플러스 관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도 변동대 먹고, 이 맵팩은요 변동대 기가 막힌 겁니다. 변동대 이렇게 쏟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 뭐 여기는 뭐 유독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진짜 제대로 쏟기 전에 알려주는 거. 변동일수록 저희는 먹을 게 더 많아집니다. 박스권 플레이어도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1분 봉에서는 충분히. 그래서 이거 다 먹잖아요. 지금 이것도 익절컷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 빼고는 또 다 먹고, 여기도 뭐 살짝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뭐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때요? 크게 수익 나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는 건데 어지간한 건 거의 다 지금 목표가 터치가 들어갑니다. 손절을 해봐야 정말 짧아요. 손절을 해봐야 이것도 터치하죠. 터치하고 이게 1분 봉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대응할 때는 뭐 1, 2, 3분 봉 안에만 대응했어도 이거 다 먹는 거죠. 못 먹을 이유는 없고, 여기는 뭐 수익 안 났겠죠. 여기도 여기서 들어갔으면 수익 났겠지만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이게 시그널 언제 뜬지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백테스팅 회기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고, 이 정도면 무난하고, 이 정도도 무난하고,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속임 없이 매팩 차트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을 크게 먹으러 가는 겁니다. 트레이딩은 변동이에요. 여러분들 오르고 내림이 없으면은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폭을 우리가 먹으러 들어가는 거고, 지금 뭐 이게 엄청 빠른 전개 같아도 1분봉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하나만으로 해도 여기까지만, 이게 되게 짧은 매매 사이클인데도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최소 10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이게 홀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저거 딱 터치하는 거고,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경우보다는 더 긴 게 많다. 그러니까 긴 게 많다라는 거는 초보자들도 대응하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박스권 그려놓고 지금 이 변동, 짧은 변동이라도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증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인에 대한 그 전반적인 트래픽도 너무 적고, 전반적으로 지금 2026년에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라도 좀 적당히 올라오면 괜찮은데, 또 AI 쏠림 현상으로만 오르니까 전반적인 유동성이 확 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쏠림 현상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에 대한 동력이 사실상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사들, 금융기관들은 코인에 대한 관심 되게 많죠. 미래에셋 증권도 본인 자회사, 거기 임대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로코빗이라는 거래소 인수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비트코인은 정해진 게임판이다. 반감기 이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450BTC만 나오고요. 인플레이율이 0.8, 0.9% 수준입니다. 금보다도 희귀한 수준이다라는 걸 꼭 체크해 두시고요. ETF 한 해 흡수한 물량이 60만 BTC로 연간 신규 채굴량 요거 다 모아도 16만이거든요.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올 한 해 비트코인이 연간 YOY 대비해서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블랙록이 77만 개로 전 세계 유통량 4%를 잠가버리고 있고요. 블랙록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활용하지도 않고 제대로 재미도 못 봤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지금의 두세 배는 가야 블랙록의 그 명성에 먹칠하지 않는 거죠. 자, 거래소 잔고 대략 270만 수준, 이게 정말 중요한 수치죠. 사실은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중에 실제로 유통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런 애들이 계속 잠가가면 260, 200, 100만 이랬을 때 얼마나 스퀴징이 클지, 그게 눌리면 눌리고 굉장히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한번 팽창했을 때는 엄청 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 7.5만 달러,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7.4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드리는데 저번엔 7.4만이었는데 지금 7.5만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식으로 사도 나쁘지가 않아요. MSTR 스트래티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NAC 평단가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장부가치, 그거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데, 뭐 내가 미국 주식에 좀 돈이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MSTR을 좀 사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에서 2026년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을 이제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혹은 환 같은 경우에 가치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장부 가치를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을 증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것보다 오히려 추가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오피셜하게 발표하면서 많은 또 기업들의 숨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성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또 많은 이슈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규제, 유럽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FIT 이게 이제 Financial Innovation Technology거든요.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법안이라는 거예요. 신규 기술이라는 거고 여기서 코인이 이제 좀 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규제를 벗어나서 또 다른 이제 자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JP모건에서 비트코인 담보자산 인정한 거 우리나라 기준 LTV 50%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MMF의 그 완전 그 바로 이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이 7.5달러로 사상 최대치라서 요거는 리스크온 장세로 들어오면은 바로 쏠림 현상 나온다. AI 데이터 센터 불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소진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고 지금 현재 GPU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날아간 거예요. GPU.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CPU가 부족해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비메모리 반도체의 뒷전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선 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날아가는 거고 아마 2026년에도 주식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애들 되게 재미 좋을 거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 전기를 빨아들이는 애들에 대한 수요가 유동성의 수요를 받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화폐, 전기를 소모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스퀴징, 이 거래소 잔여 물량이 270만 개밖에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줄어들수록 얼마나 크게 스퀴징을 칠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수요가 뒷받침이 패시브로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상 비트코인 가격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물량을 잠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저는 터질 거라 보고 있고 그게 머지 않았고 빠르게 재평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내러티브를 좀 많이 읽어드렸고요. 시황도 좀 자세하게 읽어드렸습니다. 1분봉 지금 이 노란색 저항벽 먹으면서 올라가네요. 아쉽게도 상승 시그널을 주고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1분봉에서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적어도 15분봉이나 30분봉에서 관점을 세운 다음에 그 관점 내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코인스쿨 매팩 차트는요. 영상 댓글 통해서 신청하시면 구독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고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